소년 호다카는 무작정 도쿄로 향합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호다카는 도쿄행 배에 몸을 실는데요. 가출한 이유는 답답한 고향에서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것 같아서예요. 돈도 아는 사람도 없는 대도시, 소년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배에서 우연히 만난 남자를 찾아가네요. 작은 잡지사를 운영하는 남자는 숙식 제공이라며 호다카에게 같이 일하자고 합니다. 어느 날 비를 멈추게 하는 신비한 능력을 지닌 소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호다카는 취재하러 갑니다. 그런데 소녀는 이미 호다카가 알고 있는 사람이네요. 며칠 동안 저녁을 제대로 먹지 못한 호다카에게 햄버거를 갖다 준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호다카에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햄버거를 선물한 소녀였던 거죠. 이름은 희나. 16살인 호다카보다 2살 많으니 누나라고 부르라네요. 날씨아이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일본은 물론 국내에서도 370만 명 이상을 동원하며 크게 사랑받은 너의 이름은에 이어 선보인 작품이에요. 맑음 소녀 희나와 그를 지켜주고 싶은 소년 호다카 이야기입니다. 비가 멈추지 않는 도시 속에 사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맑은 날을 갈망합니다. 단순히 밝은 햇빛이 보고 싶어서, 야외 행사를 위해, 건강 때문에 혹은 맑은 하늘 아래 남편을 추모하기 위해. 그 이유도 다양한데 이때 필요한 사람이 바로 맑음 소녀예요. 희나는 병든 엄마를 떠나보낸 어느 날 폐허가 된 건물의 옥상에서 하늘과 순간적으로 연결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물고기들이 가득하네요. 이후 간절히 기도하면 비를 멈추게 하는 특별한 능력이 생기는데요. 이 능력으로 햇빛을 그려하는 사람에게 맑은 날을 돌려주며 사람들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한데 맑게 하면 할수록 점차 희나의 몸에 투명한 부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작화와 영상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온 감독은 날씨아이에서 그 솜씨를 10분 발휘해 정점에 다다른 인상이에요. 우리는 남에게 피해주지 않아요. 너의 이름은 에 이어 레드임프스가 더 맡은 OST는 서사의 공백을 감성적으로 메우며 서정성을 한껏 끌어올렸는데요. 서사의 공백이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여러 레이어를 지녔던 전작과 달리 비교적 단순한 서사와 희나의 특별한 능력과 하늘로 사라진 그녀가 호다카에 의해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있어서 빌드업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신슬러 캐릭터도 존재하지 않고 계속 내리는 비로 인해 우울한 분위기에 소소한 웃음과 재미도 부족한 인상인데요. 그래서인지 국내에서는 관객 수가 70만 명 정도로 흥행 성적이 저조했습니다. 하지만 서정성과 순수함에 있어서는 최고의 작품이 아닌가 합니다. 그야말로 촉촉하게 스며드는 판타지예요. 게다가 단순히 소녀와 소년의 우정과 사랑을 그린 판타지 로맨스에 머무는 게 아닌 대를 위한 소의 희생, 즉 집단의 안녕을 위해 앵마기로 기능하는 개인의 존재와 그 허용 범위에 대해 물음을 던지며 생각할 거리를 남기는 영화입니다. 친한파로 유명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개봉 당시 개봉일에 맞춰 한국을 깜짝 방문했는데요. 그는 처음 영화를 만들었을 때 한국 관객들이 처음으로 영화라고 인정해줬다고 하면서 새로운 영화를 만들 때마다 한국을 찾는 이유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가 많이 생기고 추억이 많이 쌓였다면서 한국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죠. 감독은 한국과 달리 일본은 기후변동을 실감할 일이 많고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이 조금씩 미쳐간다는 감각이 있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미쳐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주인공을 그려내고 싶었다고 연출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날씨아이 속 춘년층은 게임방에서 잠을 자거나 패스트푸드로 요리해 먹는 등 너의 이름은의 주인공에 비해 빈곤한 모습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너의 이름은 영화를 보고 관객이 동경하도록 반짝거리는 느낌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관객이 저기에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들게 하고 싶었다고요. 하지만 3년이 지난 날씨아이를 만들었을 무렵에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동경하는 집을 보아도 자기가 그곳에 살 일은 없을 거라고 여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듯 변모된 사회상을 반영했기에 좀 더 영화에 공감하지 않을까 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